네,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오늘은요, 나온지 그래도 얼마 안 된 영화죠. 승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둑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둑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진 않지만 바둑 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둑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TV에서 바둑 리그 하고 있으면 바둑 리그 보기도 하고, KBS 왕중왕전이었나요?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기전들 이렇게 챙겨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집에 바둑책도 꽤 있고요. 물론 전혀 잘 두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승부를 기다리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승부라고 하는 게 이창호와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결, 아마 사제지간의 승부가 많이 나는 것이 바둑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승부를 하는 사제지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은 사제지간이죠. 근데 이 사제지간이 그때는 내제자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이랑 좀 달라서 이 내제자는 일본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누구 문화로 들어가서 스승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바둑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님 집에서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게 이제 내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이 조훈현 구단의 내제자였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둑 리그나 이런 걸 보면은, 바둑 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분들의 출신이 있어요. 출신이라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보통은 한국기원이에요. 한국 기사분들은 대부분 한국기원 출신입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은 뭐라고 뜨냐면 조훈현 문화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조훈현 문화로 프로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내제자다. 요즘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내제자로 키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있게 되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그런데 이창호 구단과 조훈현 구단은 몇 번을 싸웠냐? 314번을 싸웠어요. 총 314전을 싸운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창호 구단이 195번을 이겼고, 조훈현 구단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9번을 이겼습니다. 승률은 좀 차이가 나죠. 이창호 구단이 한 64% 정도, 64%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승률이죠. 아무튼 이창호 구단이 훨씬 더 많이 이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결승전 대국, 타이틀전 대국인데, 타이틀전 대국에서는 아마 이창호 구단이 훨씬 더 7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훈현 구단은 대단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바둑의 국수였고 정말 최고의 스타였고, 뭐 영화에서도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정말 대단한 스타였고요. 그리고 조훈현 구단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314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창호 구단은 뭐냐면 바둑의 신입니다. 그냥 신이라고 보면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훈현 구단이 스승인데 제자인 이창호 구단한테 졌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신이었던 이창호라고 하는 존재를 키워낸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 버텼다,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훈현 구단이 진짜로 잘 두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이창호를 상대로 이렇게 잘 싸운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창호 구단을 조훈현 구단보다 좀 높게 평가하는 듯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창호 구단은 물론 신진서 구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모든 바둑 기사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대 바둑이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이창호 구단만한 기사는 없어요. 사람 중에요. 우리가 이 바둑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세 가지 얘기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오청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등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창호의 등장, 그리고 세 번째는 알파고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만든 것이 그 세 가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둑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훈현과 이창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고, 바둑이 왜 그렇게 좋으냐,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의 답이 아니라 이세돌 구단이 했던 말을 빌려서 한다면, 바둑은 예술처럼 보여요. 물론 스포츠죠. 바둑은 전 당연히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대결이 있고 승부가 있고 기력을 쌓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당연히 스포츠죠.
근데 바둑을 둔다는 거는 예전에는 수담이라고 했고요.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고 했고 그 손으로 나누는 대화 속에 굉장히 깊은 수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어떤 예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바둑을 잘하고 바둑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봤을 때 인생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뜻으로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바둑과 지금의 바둑은 많이 다르죠. 왜 많이 다르냐? 이것도 이세돌 구단이 했던 얘기지만 그리고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뒤에서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할게요. 영화에서 조은영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답을 강요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멋진 대사죠. 왜 요즘 바둑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냐면 요즘 바둑은 답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예전엔 답이 없었는데 답이 없었기 때문에 선배 기사 혹은 가장 강한 기사, 프로 기사들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기사가 나타나서 어떤 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 의견을 나누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우아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AI가 생겨버렸어요. 알파고 이후로 AI가 생겨버리면서 인간은 AI를 아예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뭐 지금의 뭐 카타고라든지 뭐 다양한 AI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기는 게 불가능해져 버렸다고요. 당대 최강의 기사가 AI를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어. 이게 요즘의 시대인데 그렇다는 거는 AI는 이미 인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거고 AI가 알려주는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은 수, 그게 올바른 수가 돼버렸어요. 인간은 AI를 이길 수 없으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둑에 답이 생겼어. 신이 나타난 거죠. 저는 바둑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조은영 구단이 얘기를 하지만 바둑의 신이 와도 질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이창호 구단 같은 당대 최강의 기사가 정말 바둑의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점을 두면 이길 수 있다. 뭐 라든지 3점을 두면 무조건 이긴다. 이거를 젖바둑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도 몇 번 나오지만 처음에 이창호 구단이 뭐 10점 바둑 뭐 하죠. 그게 젖바둑이라 그래서 미리 유리하게 돌을 놓고서 시작하는 건데 프로 기사가 젖바둑을 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젖바둑을 한다면 바둑에 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2점을 넣으면 이길 수 있다 라는 거였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말조차 2점 넣으면 이길 수 있나? 뭐 신진서 구단이나 커제 같은 이런 당대 최고수들이 2점 넣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정도면 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상상했던 바둑의 신의 기력을 지금의 AI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지만 그 AI 시대에도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위대한 성적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제가 바둑 좋아하고 또 이제 많은 바둑 기사들의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 승부에 대한 제 평이 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부 리뷰인데요. 줄거리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줄거리 리뷰는 거의 하지 않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성적이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의견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이게 MBC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스승인 조은영 구단에게 처음으로 타이틀을 뺏는 순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둑이고 뭐고 다 때려쳤었던 조은영 구단이 다시 한번 이창호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제자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그려냈는데 아주 좋죠. 처음에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입고 있던 옷들의 차이 그게 마지막에 가서 반전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연출도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연출도 너무 좋았고 뭐 많은 부분에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영화가 시작되고 네웨이핑 구단하고 조은영 구단이 세계를 제패하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처음으로 이창호를 만나는 장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처음에 나오는 이창호의 모습 어린 이창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이창호가 아니에요. 영화적으로 되게 과장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런 모습은 뭐 이세돌 같은 분들이 저렇게 좀 과감하지 않았을까? 당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주 사투리를 쓰면서 굉장히 당돌하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말도 막 하고 자신의 천재성에 취해서 있는 그런 인물 굉장히 교만해진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하죠. 어린 이창호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실제 이창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창호 구단을 어렸을 때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고증 오류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줄거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승부를 말하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창호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설명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거를 시사회를 놓쳐서 일반 극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봤습니다. 이게 관객분들이랑 같이 볼 때랑 언론 배급 시사회 가서 기자분들, 평론가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서 볼 때랑은 되게 많이 다른데 관객분들의 반응이 되게 찐 반응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개그가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작품이 개그가 터지는 작품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관에서 관객분들은 고창석 씨한테 이렇게 당돌하게 구는 창호의 모습에서 막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반응이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창호를 만나죠. 다면기를 하고 있다가 창호의 천재성을 조은현이 이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하고 하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은현이 이창호를 알아보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배치된 게 접대 바둑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시 조은현 구단 같은 사람한테 접대 바둑을 들어오게 만들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인물인가 하는 생각도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게다가 이제 바둑계의 아주 엄청난 스폰서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사실 조은현이 자신의 성격대로 얘기한 게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은 천재가 해야 된다라는 말, 그 말을 하잖아요. 바둑은 천재가 나와야 된다. 천재가 나와서 시대를 이끌어야 된다. 그때 많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때 무슨 신문이나 책 같은 걸 보면 바둑 기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미나 공부, 자신의 마음 수양을 위해서 하는 바둑이 아니라 프로가 되기 위한 바둑은 천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바둑을 억지로 시켰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동네에 바둑학원 다 있었습니다. 주산학원, 바둑학원 다 있었죠. 바둑학원을 왜 보냈냐? 까부는 애들. 서예학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까불거리는 친구들 너무 까분다고 얘네들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침착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둑을 보내서, 왜냐면 바둑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도 있고 앉아서 조용히 두고 머리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애가 차분해지고 침착해진다. 그래서 바둑을 많이 보냈었어요, 바둑학원에. 그래서 어렸을 때 막 학교에서도 와서 바둑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었다고요.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에 바둑을 들어가면요, 까불거리는 애들이 거기 가서 차분해지고 침착성을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승부 효과, 졌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 찢어지는 마음, 이런 걸 얻고 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바둑이 어렸을 때 배울 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때는 천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어요. 바둑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바둑을 해보시면 바둑이 되게 오묘한 게요, 바둑은 단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둑을 9급 정도로 두시는 분들 10명이 모여서 어떤 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프로 초단 바둑 기사가 쓱 보고 지나가는 것만 못해요. 한 3시간을 9급 7, 8명이 머리를 싸매고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프로 초단이 와서 이렇게 쓱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바둑이에요. 바둑이 그렇게 수준에 따라서 되게 보는 게 달라져요. 시야가 막 넓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재가 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은현 구단의 말에 천재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창호가 보내주는 쪽지를 보고 그 천재를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들, 되게 그런 부분에서 이 전술이 되게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은현 구단과 창호의 첫 번째 대결이 벌어지는데 바둑의 내용을 하나도 안 보여줘. 바둑의 내용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승부만을 보여줘요. 그게 진짜 전 이 작품이 대단하다. 바둑에 대해서 설명할 법도 안 돼. 여기서는 행마가 어떻고 사활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할 만도 한데, 근데 그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가고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창호가 이겼다 라는 장면이 나오고 1대1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승부의 결과만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이, 전 그 부분에서 이 영화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됐다.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편하게 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봤었고, 이창호라는 캐릭터를 이제 유아인이 연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창호 구단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저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참 놀라운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의 어떤 성격이나 이창호 구단의 어떤 동작, 이창호 구단의 이런 여러 모습들을 유아인 씨가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물론 이병헌 씨도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병헌 씨하고 조은현 구단은 생긴 게 전혀 달라요. 근데 이병헌을 보다 보면 얼핏 조은현이 보여요.
정말 조은현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슨 걸음걸이까지 조은현을 따라하나? 이병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배우 이병헌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은데 항상 그 기대치를 충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병헌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조은현이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유아인이 등장했을 때 이것은 또 다른 경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유아인 역시 이창호 구단이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유아인은 연예인이잖아요. 영화 배우고요. 이창호 구단은 바둑을 두시는 분이고 당연히 둘의 생김새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아인은 이창호 구단의 어떤 말투, 표정, 동작 이런 모습들, 손동작이라든지 어딜 만지는 거라든지 손을 조물락거리면 완벽해요. 이창호 구단처럼 보여요. 아니 어떻게 등까지 똑같냐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조은현과 이창호, 이병헌과 유아인의 연기가 빠진다면 이 영화는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좋았어요. 저는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볼만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조은현 구단의 내제자로 지낼 때 있었던 에피소드, 일화들은 이미 많이 기사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 예전에 무슨 뭐 잡지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뭐 조은현 구단의 이제 아내분께서 위에서 창호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바둑돌 놓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 철렁했다라든지, 혹은 내 남편을 이기기 위해서 연습하는 아이를 데리고 결승전에 2명을 데리고 가는 그런 조은현 아내의 심정, 이런 것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창호 구단이 나이도 어린데 그리고 승부의 세계인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는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영화적으로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은 이창호 구단한테 계속해서 강조해요. 기본기가 중요해. 중요한 건 기본이야. 기본을 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기본을 쌓아야만 너는 강해질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기본을 쌓아라. 기본을 쌓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 이창호가 영화에서는 이제 막 기원의 연구원들 찾아가가지고 연구생들 상대로 다 이기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은현 문화의 애가 마치 막 무협 같잖아. 무협지 같은 거야. 절대 고수가 자신의 수제자로, 유일한 제자로 받은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구파 일방의 후기 지수들이 굉장히 막 질투심과 뭐 그래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했는데 절대 고수의 제자가 나타나서 그 후기 지수들을 다 박살내버리는 그런 어떤 무협지적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 무협 같은 장면에서 그걸 보고 조은현이 꾸지람을 한단 말이죠. 겸손해야 된다. 근데 그 결과로 유아인이 연기하는 진짜 이창호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어렸을 때 이창호를 고증과 다르게 그런 당돌한 아이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창호의 강함의 비밀을 이 영화는 나름대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현이 이창호를 키웠다. 어떻게 키웠냐? 기본을 중시하고 겸손하고 말수적은 아이로 키워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의 기풍이 거기서부터 토대가 생긴 거죠.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창호는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영화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창호 구단이 이제 유아인이 연기하는 이창호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조우진과 만나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이창호가 말을 하죠. 나는 스승님의 발끝이라도 따라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서봉수, 물론 영화에서는 무슨 구단이지만 이기려고 해봐라 라는 조언을 해주는데, 스승을 이기기 위해서 제자가 강해졌다라는 것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흘러가면서 강해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윗세대가 가지지 못한 것, 혹은 윗세대가 가진 것을 이기려고 하고 끝내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스승의 것을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바둑을 찾으라는 말처럼 스스로의 바둑을 찾는 이창호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의 바둑을 찾으면서 강해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됐어요. 나의 것을 찾아야 된다. 누구를 흉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조은현이 가르쳐준 것이죠. 그래서 이창호는 자신만의 기풍을 갖게 됩니다. 근데 조은현 구단이 예전에 인터뷰했던 거 찾아보면 창호는 참 이상한 아이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인데 천재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보통 천재들은 화려한 수를 쓰고 정말 막 번뜩이는 막 그런 걸 하는데, 처음에 이창호는 그런 걸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재능이 있는 게 맞는 건가 하고 의심을 한 적도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조은현 구단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단단함에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단단함,
그러니까 이창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쉽게 공격을 하지 않는다. 영화에서는 무슨 15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 80살 노인처럼 술을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단단하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두는 이창호 특유의 느린 기풍, 그리고 반집으로만 이기는 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반집으로 이기는 승부를 많이 했다.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지금 훨씬 이득을 볼 수 있어도 거기서 손을 빼는 독특한, 그야말로 돌부처와 같은 그런 기풍, 그리고 신산이라고 불렀죠. 계산이 너무나도 빠르다고 해서 끝내기에서 이창호보다 강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창호의 끝내기는 완벽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반집 승부를.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계산 능력은 원래부터 타고난 천재성이고, 그리고 돌부처처럼 두는 그 이창호 특유의 수비적인 혹은 이제 수동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풍 자체는 스승인 조은현에게 기본기를 익혀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창호의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이창호라는 어떤 괴물 같은 바둑기사를 만드는데 천재성과 좋은 스승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화로 표현한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의 승부가 됐을 때 이게 오더라고요. 아, 이건 대단하구나. 이 작품은 참 훌륭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조은현 입장에서 제자인 이창호가 자신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걸 이제 궁금해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깨알같이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만든 영화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반집, 그러니까 영화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인데 이창호 구단은 그 없는 것을 보고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답을 내려고 하고 있다. 그게 이창호라는 사람의 위대한 점, 무서운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친 끝에 이제 영화의 결말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조은현 구단이 대단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한국 바둑이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었죠. 그때는 이제 일본 바둑이 굉장히 강력했었고 자기들이 만든 대회에서 한국 기사들을 이렇게 잘 초대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조은현 구단이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세계 최강자가 돼서 일본이고 중국이고 다 박살내고 다녔죠. 그게 이제 조은현 구단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던 볼모지에서, 물론 뭐 조치훈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다 휩쓸어 버렸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이창호는 일본이고 중국이고, 이런 표현 좋지 않지만 쩌리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그런 대단한 사제지간인데 결국 시대를 물려주잖아요. 조은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물려줬어요. 결국은 시대가 지나면서 최강자는 변해요. 그 위대했던, 그 너무나도 강력한 바둑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창호 구단도 자기를 잘 잡는 후배들, 뭐 최철안이라든지 뭐 이세돌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자신의 타이틀을 하나씩 잃고 자리를 물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세돌의 시대가 열리고, 이세돌 시대 다음에 잠시 커제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신진서의 시대로, 이런 시대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조은현과 이창호의 대결을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병헌과 유아인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둘의 연기가. 이병헌이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금 이병헌은 연기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시대의 최고 고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번에 이병헌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지만 그걸 넘어서는 게 유아인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병헌은 너무너무 조은현 같았거든요. 너무너무 조은현 같았어요. 근데 유아인은 그냥 이창호였어요. 이창호의 빙의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좀 비견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승부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거 영상을 보시면, 야, 유아인이 그렇게 영화를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에게 좋은 비평을 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슬픔을 느껴요. 어떤 슬픔을 느끼냐면, 저는 이제 방송 나가서 한다든지 혹은 칼럼 쓴다든지 영화평론가로서 하는 활동, 이런 부분에서 뭐 유튜버로서야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되지만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는
제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정지 연예인이 되고, 그리고 유아인이 나온 작품이고 유아인이 정말 멋진 연기를 펼쳤는데도 제가 어느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유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승부는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서 수작을 논할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요. 연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뭐 바둑돌이 이렇게 흑돌 뒤에 흰돌이 있고 이게 쫙 변하는 그런 연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출들, 되게 승부를 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연출들이라든지 인물들의 어떤 지금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게 만드는 표현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오랜만에 수작의 반열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승부는 10점 만점에 7점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봤고요. 그러면서도 논란이 있어서 아쉽고, 저는 이 정도 작품이라면 관객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가서 돈을 내고 봐도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영화인데, 근데 단지 작금의 시대가, 그리고 바둑이라고 하는 어떤 소재의 한계가, 저는 소재의 한계 있다고 생각해요. 바둑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흥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다른 기사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좀 현실에 있었던 좀 더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표현이 됐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역사상 최강의 기사인 이청호구단,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조은영 구단, 그들의 치열하고 위대했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생생했던 승부, 정말 날 것 같았던 승부, 스승이고 제자고 간에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잘 표현된 수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 특히 유아인이라는 배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저의 채널이니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